발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존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 반박씨, 제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애플 아이폰 17 시리즈 발표. 바로 오늘 새벽이었죠. 애플이 아이폰 17 시리즈를 공개했고 반응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특히 이 확 바뀐 후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제일 많아요. 대다수의 여론은 불호입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는 그 뇌이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웅장해진 카메라 섬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스펙, 이번엔 일반이 그냥 개미쳤습니다. 거의 완전체 수준인데다가 이거 자세히 보면요, 가격 인하예요. 자, 아무튼 뜨거웠던 애플 이벤트 요약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스펙입니다. 일단 프로 라인업부터 정리를 해봤는데 변화가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로 AP 16 시리즈와 동일한 TSMC의 3나노 공정이지만 N3E가 아니라 N3P가 투입된 A19 프로가 탑재됩니다. 애플 말로는 이게 15 프로에 들어갔던 A17 프로랑 비교를 했을 때 CPU가 20%, GPU가 50% 정도 더 빨라졌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더 좋아진 건 맞습니다만 이 16 프로 때는요, 바로 전 세대인 15 프로랑 비교를 해서 얼마가 올랐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교의 기준점이 그 전 세대인 16 프로가 아니라 전전 세대인 15 프로로 잡았다는 게 아무래도 성능 개선 쪽은 좀 빈약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모리, 이거 12GB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최종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근데 만약 그 루머가 맞다면요, 2년 만에 램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진짜 삼성이 촉인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이폰이 12기가를 때려박는다? 그럼 갤럭시는요, 최소 16기가가 꺼내 들어야 됩니다. 다음 카메라, 후면 광각과 초광각, 그리고 망원까지 마침내 4800만 화소로 통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야외에서 풍경 같은 거 자주 찍는 분들, 이거는 체감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면, 보통 이 전면 카메라는 화질이 떨어진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게 1800만 정도 되죠. 이러면 고화질이라고 불러도 크게 손색이 없습니다. 여친이 있는 분들은 이 전면 카메라로 영상통화 자주 하실 텐데 왜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영상통화 하실 때 오빠 어디야? 어디라고? 저기 카메라 돌려서 거기 메뉴판 좀 비춰봐. 이런 통화들 자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메뉴판의 글자들이 더 정확하게 보이는, 여러분의 위치를 여자친구분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펙업 되시겠습니다. 다음 크기와 무게, 프로 맥스와 프로 둘 다 제법 많이 두꺼워졌어요. 8.25에서 8.7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요, 아마도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두꺼워지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재질은 티타늄이 빠지고 알루미늄만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의아하실 거예요. 티타늄이 당연히 더 고급 소재인 건 맞는데요. 그런데 그건 가공이 어렵고요. 이 열의 배출 측면에서도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특히 알루보다 무겁다 보니까 이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베이퍼 챔버까지 때려 넣는데 거기다 티타늄까지 채용하는 거 솔직히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이게 알루미늄도 종류가 있는데 이 7000인지 6000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무게는 애석하게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프로 맥스가 231g, 프로가 204g이에요. 제가 16 프로 때 안 바꿨던 이유가 바로 이 무게 증가인데 이번 거는 16 프로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두꺼워지고 무거워지고 대체 그럼 좋아진 게 뭐냐? 네, 사용 시간입니다. 전작이 16 프로 대비해서 4시간 정도가 늘어났어요. 쉽게 말해서 한 8.8% 정도 배터리가 더 오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야외에서 아이폰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 분들 있죠. 이 충전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분들한테는 분명히 좋은 소식은 맞아요. 좋은 소식은 맞는데 솔직히 이 두꺼워지고 무거워진 만큼의 메리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린 이 사용 시간이요, 사실 한국 판매 모델은요, 북미 모델 대비 사용 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아마도 이게 그 유심 트레이 탑재 때문에 이 배터리 공간이 줄어들면서 생긴 변화 같은데, 이러면 북미 모델 같은 건 배터리 효율이 12.2% 더 좋아지는 거고 국내 모델은 8.8%라서 메리트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격,
이게 진짜 이번 프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 같은 요소예요. 뭐 달러 기준으로는 프로맥스가 1199달러로 동결이고요. 8년 만에 가격을 올린 프로도 100달러 정도가 인상되면서 1099달러인데 이게 애플 코리아에서 확인된 가격은요. 1099달러였던 17%가 179만 원, 1199달러였던 17% 맥스가 199만 원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느 나라 환율입니까? 지금 송금 환율 기준으로 1달러가 1,400원인데 어떻게 1,099달러가 179만 원이 됩니까? 더군다나 프로맥스는요. 이 2테라 모델까지 등장하면서 최대 가격이 319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스마트폰 가격이 319만 원. 아니 뭐 이러다가 5090 사겠어 진짜. 뭐 기술력 대단하고 카메라 좋아지고 다 알겠는데요. 이건 너무 비싸요. 저는요 솔직히 이번 프로 라인업 뭐 디자인이 빠았네, 두껍고 무겁네 이런 거 다 제끼고 가격만 보더라도요 솔직히 절대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뭐 베이퍼 챔버도 들어가고 열 방출 측면에서 좋아지지 않았냐 하실 텐데 글쎄요 그게 이 가격을 납득할 수 있는 메리트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사실상 주인공인 일반 라인업입니다. 16대 플러스가 얼마나 안 팔렸는지 라인업 자체가 뒤졌고요. 17부터는 에어가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슬림하면서 가벼운 고성능 폰 컨셉인데 AP도 A19 프로가 동일하게 들어가요. 뭐 GPU는 6코어가 아니라 5코어지만 일반 라인업에 프로를 넣어준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무려 프로모션 120Hz가 지원되고요. 카메라는 후면이 4800만, 전면이 1800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크기와 무게인데 아이폰 역사상 가장 얇고 가벼운 스마트폰이 탄생했어요. 두께가 불과 5.64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요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이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더군다나 무게가 165g이에요. 거짓말을 좀 보태면요 이거 깃털입니다. 깃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무게, 가벼움이거든요. 제가 뭐 나이가 들어서 근육량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이 가벼운 폰을 쥐고 사용했을 때 뭐랄까 이 해방감이라고 해야 되나? 손에 부담이 전혀 없더라고요. 물론 단점이 없는 모델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배터리예요. 가볍다라는 건요. 결국 배터리 용량에서는 타협을 했다는 거고요. 뭐 애플 주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최대 사용 시간이 27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함정 카드일 수 있어요. 적응형 배터리 관리 기술 이런 거 다 설정해 놓고 체크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 쪽은요. 실제로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벤치마크를 해봐야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무게와 두께로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애플이 기재한 이 사용시간 솔직히 길어 보이진 않습니다. 끝으로 가격 네 솔직히 좀 많이 비쌉니다. 기존 프로의 가격이던 999달러가 바로 에어의 가격이에요. 아무리 A19 프로가 바뀌었다고 해도요 이 가격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899달러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난해한 후면 디자인에 짧은 사용시간으로 예상되는 그런 디메리트를 다 감수하면서 국내 모델 기준으로 159만 원을 지불한다. 저는 이것도 좀 약간 아리송합니다. 뭐 물론 이 친구 포지션이 너무 유니크한 건 맞아요. 이렇게까지 가볍고 슬림한 고성능 폰이 아이폰에서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사용시간이 만약 제 예상보다 길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물음표입니다. 자 이제 진짜 주인공 17 일반입니다. 그냥 결론부터 바꿔 설명할게요. 이번 17은요 일반을 사십시오. 프로만 사셨다고요? 뭐 가오가 떨어진다고요? 그래도 일반을 사십시오. 자 AP는 A19 프로가 아닌 A19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아마 전세대인 A17 프로보다는 성능이 더 좋을 거예요. 메모리는 8기가로 예상이 되는데 일반에서 12기가 업글 그건 절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애플 역사상 가장 말도 안 되는 대혁신 무려 일반에 프로모션 120Hz가 탑재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일반 라인업에 이 120Hz가 지원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진짜 애플이 어금니 꽉 깨물고 일반은 60Hz가 아니면 절대 안 만들어줬습니다. 무슨 120Hz를 넣어주면 전쟁이라도 터지는 건지 죽어도 안 해주던 그런 금나누기였는데 그게 마침내 깨졌습니다. 더군다나 카메라 짱짱하고요.
뭐 두께가 살짝 두꺼워지고 무게가 조금 뭐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최대 사용 시간이 무려 이거 30시간입니다. 전작인 16 일반에 비하면요, 배터리가 36.3%나 더 오래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격 799달러로 동결인데다가 최저 용량이 256기가로 격상이 되면서 사실상 국내 모델 가격으로 봐도 이나나 다름없는 129만 원입니다.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국밥 같은 후면 디자인, 좋아진 성능과 배터리, 그리고 부담이 없을 것 같은 177g의 중량, 거기에 마침내 도입된 120Hz. 사실상 이거 완전차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아이폰은요, 무조건 일반, 대가리가 깨져도 일반, 남녀노소, 나이 불문, 그냥 닥치고 일반 사면 됩니다. 딱 하나, USB 2.0이라는 단점은 있는데 그것만 빼면요, 정말 역대급 아이폰의 탄생이에요.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이 제품 엄청나다라고 말해보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포스는 허구한 날 가격만 올리고 스펙 반토막 내고 앉아있고, 인텔은 거의 뭐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이고요. 정말 재미없는 뉴스만 주구장창 전달해드리다가 정말 간만에 이 혁신의 애플이 돌아온 거 너무 흥분됩니다. 뭐 애플 코리아의 가격 정책, 환율 기준은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 애플 보십시오. 에어팟 프로 3가 그랬고 애플워치 SE도 그렇고 이번 17일반도 가격이 동결이에요. 성능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가격은 동결입니다. 참 그 기업이랑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좀 팔린다 싶으니까 칩을 반토막 내고 뭐 TSMC 수주 비용이 올라서 그래픽 카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진짜 개소리도요. 그런 개소리가 없어요. 그럼 뭐 애플은 TSMC 말고 다른 데 씁니까? 그냥 다 핑계입니다, 핑계. 애플처럼 성능 개선 깔고도 가격 동결 가능했을 텐데 참 사람을 호구로 보는 건지 지금 컴퓨터 시장과 비교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만 듭니다. 아무튼 이제 애플에게 남은 숙제는요, AI 자락이랑 20주년을 맞이해서 등장한다는 새로운 아이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도요, 좀 뭔가 하나 한 방 제대로 좀 터트려줬으면 좋겠어요. 뭐 펼치고 접고 화면 말고 이런 쪽 말고 스펙의 갤럭시 부활 한번 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태무 씨 듣고 있죠?